사진 좀 찍어줄래? 그래. 화면을 보여줘야지. 귀찮게 안에 다 때려 부숴삐까. 아 제대로. 생긴 대로 나왔구만 뭐. 됐지? 엄마. 지금 시간이 11시 56분이거든요. 아니 이거 빨리 구입해야 빨리 리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사려고 하는 건데, 선착순 이벤트 코드, 이 코드를 입력해야만 그 45W 고속 충전기 그거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카드가 10% 할인이라고 해서 요거를 준비했어요. 디프 삼성카드 5%도 추가 할인이네. 5 4 3 2 1 가자. 이벤트 코드 사용. 빨리 주소나 아무거나 넣고. 보이 포인트 왜 이렇게 많아? 제품이 오면 빠르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쏘입니다. 2월에 진행된 삼성의 언팩은 이것저것 관심 있는 기기들이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갤럭시 S20 시리즈, 그리고 갤럭시 버즈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갤럭시 Z 플립 언박싱입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출뿐. 제가 구입한 가격은 165만원에 구입했고, 가격만 본다면 1세대 폴드에 비해서 많이 저렴해졌지만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스펙은 S20 시리즈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실사용을 해봐야 이번 Z 플립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신나는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죠. 플립의 박스는 폴드와는 좀 다르게 일반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박스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봉일 라벨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원래 이 봉일 라벨실에 삼성이 이 검수자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지금은 따로 검수자명이 없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라벨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쪽에 Z의 표시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그 지난번에 봤던 스타워즈 에디션을 이렇게 박스를 열고 닫을 때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Z 플립도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의 끝부분을 보면 좀 프린팅이 잘못되어 나온 것 같아요. 끝부분에 커팅된 자국이 남아있어요. 갤럭시 폴드의 이름은 갤럭시 같은 표현을 줬다면 가격이 낮아진 만큼 조금 심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칼로 자르는 느낌도 조금 더 뭔가 묵직해졌다랄까? 자, Z 플립의 글자는 지금은 사실 뭐 잘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열게 되면 연관성은 사실 좀 아쉽습니다. 제가 삼성에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박스를 열잖아요. 야, 그래도 이 폴드와 마찬가지로 플립 역시 갤럭시 Z 플립을 만나보세요. 종이 쪼가리가 하나 들어있고 그 밑에 Z 플립이 있습니다.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하자면, 갤럭시는 박스를 열고 나면 사용 설명서가 여기 뚜껑 뒤에 있어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사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예요. 유심핀이 있고 안쪽에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미러 퍼플로 구입했기 때문에 이 투명 케이스도 약간 미러 퍼플의 느낌이 나기는 합니다. 완전 투명하진 않고 모서리 부분에는 약간 거울의 느낌이 나는, 약간은 저렴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안쪽에 유막 방지를 위해 코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테이블 제거해서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요렇게 들어있어요. Z 플립은 이렇게 폴드에 있는 것과 주의사항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고급짐을 위해 블랙을 선택하냐, 예쁨을 위해 퍼플을 구입하냐, 요것에 대한 고민이 컸는데 저는 이번 퍼플이 만족스러워요. 프리미어 서비스, 사실 제가 폴드도 구입했지만 따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는다는 듯한 느낌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 제네시스를 구입했지만 현대에서 수리를 받는 느낌. 고속 충전기가 들어있는데 노트 10부터 25W 충전기가 기본이지만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충전기를 줬다, 아직까지 얘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OTG 젠더, USB Type-C 케이블, AKG 번들 이어폰이 들어있습니다. 박스는 폴드에 비해 가격이 내려온 만큼 그냥 일반 스마트폰 갤럭시 S나 노트를 뜯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제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필름을 벗겨주자면 위쪽에 하나를 벗겨서 이렇게, 확실히 첫 느낌은 1세대 폴드에 비해 마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느낌은 폴드에 비해 플립이 좀 더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2세대 폴드가 아닌 Z 플립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폴드 이름이 아닌 다른 라인업으로 나왔다. 어쩌면 Z 플립처럼 세로로 접는 폴더블의 폼팩터가 인기가 없다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고, 만약 이게 성공적이라면 폴드와 함께 Z 플립이라는 다른 라인업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1세대 폴드처럼
인폴딩 구조, 화면을 안으로 접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시되면서 톰 브라운 에디션도 같이 출시되었는데 와 그거는 진짜 예쁘더라고요. 두께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접었을 때 가장자리는 15.4mm, 힌지 있는 부위는 17.3mm인데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두껍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펼쳤을 때는 6.9mm, 가장 두꺼운 부분은 7.2mm인데 S20와 비교한다면 자, 요렇게 실제 손으로 잡았을 때의 느낌은 물리적인 차이는 크지 않지만 S20의 모서리는 엣지로 되어 있고 Z 플립은 베젤이 한층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체감되는 두께는 S20가 훨씬 더 얇다고 느껴집니다. Z 플립은 베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얇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무게는 183g으로 꽤 괜찮고 다만 얘가 미러 색상의 퍼플이다 보니까 생폰으로 썼을 때 지문에 튀는 노트10의 아우라 글로우처럼 많이 묻을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는 펀치홀로 전면 카메라가 있고 수화보는 위쪽에 베젤에 작게 뚫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유출에서 말했던 하단 모서리에 작은 범퍼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단만 있고 위쪽에는 있지 않아요. 왼쪽에 외장 메모리는 지원하지 않지만 유심 슬롯이 있고 위쪽에 마이크 1개, 오른쪽에는 볼륨 버튼과 잠금, 지문인식 센서가 있습니다. 1세대 폴드에서는 지문인식과 잠금 버튼이 따로 있었지만 얘는 지문인식과 잠금이 통합되었어요. 제가 한 손으로 잡았을 때 펼쳤을 때 사실 볼륨 조절은 좀 힘들지만 잠금 버튼, 지문인식 센서의 위치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하지만 닫았을 때 삼성페이를 쓰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단에 USB Type-C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습니다. 보통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크, 단자, 스피커 이러한 구조지만 Z 플립은 단자, 마이크, 스피커 모두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리고 힌지 중앙에 삼성 로고가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빛에 따라서 삼성 로고만 색상이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 베젤도 1세대 폴드는 약간 무광에 가까운 좀 더 어두운 계열의 블랙이었다면 얘는 좀 더 미러의 느낌이 나도록 밝은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 근데 지금 조기 설정을 하는데 진짜 세로의 비율이 엄청나게 길어졌어요. 케이스를 한번 끼워보자면 자, 케이스를 끼우는 건 진짜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를 끼우고 쓸 수 있는데 솔직히 Z 플립을 깔끔하게 쓰려면 케이스는 벗고 쓰는 게 역시 가장 예쁘네요. Z 플립. 이제 폴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Z 플립은 1세대 폴드와는 다르게 전면에 UTG 그러니까 울트라 신 글래스가 적용되었습니다. 1세대 폴드의 디스플레이는 유리가 아니기 때문에 만져보면 약간은 물렁물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오래 썼을 때의 단점은 지금 제 기기처럼 손톱에 의해서 자국, 흠집이 쉽게 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가장 작은 이제 초박형 25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UTG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1세대 폴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단단해졌긴 하지만 약간은 물렁물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밑에 얇은 유리를 적용하고 그 위에 플라스틱 소재의 강도와 경도를 고려해서 약간 보호 필름의 역할을 하는 PET 필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디스플레이 끝부분을 봐서는 따로 필름이 붙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만약에 이거를 붙여놨다면 굉장히 깔끔하게 작업을 해놓은 것이죠. 좀 아쉬웠던 거 사실 좀 실망스러운 게 옛날 폴더폰처럼 찰진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뻑뻑하기 때문에 제 취향과 맞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열고 닫을 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봐요. 지금도 안 닫히죠. 끝까지 힘을 줘야 닫히고 이게 닫고 열 때 좀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힘이 덜 들어가야 되는데 힘이 너무 강하게 들어간다는 것이 Z 플립의 최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두 손으로 펼치고 열 때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한 손으로 펼치고 열 때 봐요. 사이에 무조건 손가락을 넣어서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손가락을 조금만 넣고 열게 되면 제가 계속 손가락을 넣어보니까 손가락을 안쪽으로 더 넣고 이렇게 펼치게 되는데 이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제 손가락이 빨개진 게 보여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와 엄지손가락이 많이 아픕니다. 닫았을 때부터 180도까지는 내가 원하는 각도로 어떠한 각도든지 아니 끝부분에는 살짝 이렇게 이제 조절이 안 되긴 한데 거의 웬만한 각도는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이게 각도 조절이 되는 건 좋아요. 다만 이제 닫고
닫고 열 때는 어느 정도 힘을 쉽게 주지 않아도 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지금 봤을 때 1세대 폴드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얇은 유리 UTG를 적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주름도 더 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유리를 쓴 것 치고는 아직까지는 주름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접어보면 중간이 틈이 있듯이 완전히 접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각도를 두고 구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름은 보여요. 하지만 1세대 폴드에 비해서는 주름의 정도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접게 되면 오! 와우. 와, 이거는 잘했다. 기본적으로 화면을 열었을 때 카메라 모드, 일반적인 카메라 모드가 실행돼요. 하지만 힌지를 살짝 접게 되면 위쪽에는 화면이 나오고 밑에는 컨트롤할 수 있는 플렉스 모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와우. 그러니까 삼성은 이렇게 세로로 접었을 때 그냥 단순히 접는 것에 의의를 두지 않고 이러한 플렉스 모드, 그에 맞춰서 잘 만들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만약 셀카를 찍을 때도 그냥 이렇게 찍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화면을 접어서 약간은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도 찍을 수 있는 것이죠. 전화 같은 경우에도 키패드를 밑부분으로 한 손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문자 같은 경우에도 밑부분에는 키패드, 위쪽에는 화면. 하지만 모든 앱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간단히 확인하기로는 카메라 앱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다음은 커버 디스플레이를 살펴보자면 지금 오른쪽에는 카메라가 있고 왼쪽에 커버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터치가 가능한 방식이고 1.1인치의 AMOLED가 탑재되었어요. 좌우로 스크롤을 하면서 이제 내가 온 알림을 확인할 수 있고, 시간과 배터리, 알림을 클릭하면 어떠한 알림인지 좀 크게 띄워주게 됩니다. 커버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정은 밝기도 메인 화면과 커버 화면 이제 둘 다 따로 되어 있고, 커버 디스플레이는 항상 켜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설정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오! 잠금 버튼을 2번 누르니까 셀카를 찍을 수 있게 여기 작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화면이 솔직히 너무 작아요. 이러한 커버 디스플레이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만 오히려 레이저처럼 좀 크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폰으로 제가 몇 분 만졌는데 미러 퍼플은 지문의 티가 좀 많이 난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6.7인치 풀 HD 플러스의 21.9:9 비율로 굉장히 세로로 긴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S20보다도 훨씬 더 긴 비율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같이 비교를 해보면 세로로 엄청나게 긴 모습을 볼 수 있죠. 멀티태스킹 할 때 위쪽에 하나, 밑쪽에 하나로 쓰는 방식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영상을 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보기에는 괜찮지만 왼쪽과 오른쪽의 렛터박스가 굉장히 크게 생겨요. 이거를 확대해서 볼 수도 있지만 확대해서 보면은 솔직히 화질이 좀 많이 깨지는 느낌이고 그냥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만약 21:9 비율의 영화 같은 영상을 본다면 그때는 오히려 만족감이 더 높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재생하다 보니까 이 사운드가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S20는 위쪽에 하나, 하단에 하나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었지만 Z 플립은 스피커가 하단에 한 개만 있는 것이죠. 카메라는 전면 1000만화소 f2.4, 후면 초광각은 1200만화소 f2.2, 광각은 1200만화소 f1.8을 탑재했습니다. 그냥 스펙만 본다면 S20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픽셀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카메라의 스펙은 전반적으로 S20보다도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머지 스펙은 퀄컴 스냅드래곤 855 플러스 프로세서, 8GB 램, 256GB의 저장 공간, 3300mAh의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충전은 15W급을 지원하고, 이런 것을 보면 카메라, 프로세서, 램, 충전 속도, 배터리 모든 부분들이 사실 S20보다 하드웨어 스펙은 Z 플립이 좀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라이트한 사용자분들에게는 폴드, 그러니까 접히는 폼팩터를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폰이죠. 그래서 남성분들보다는 사실 여성분들에게 Z 플립이 더 인기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S20와 Z 플립은 굴락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약 하루를 사용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펼치면 이렇게 일반 카메라 모드처럼 되고, 접으면 위쪽에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기본 영상 비율이 3:4로 바뀌게 돼요. 이것도 물론 설정을 할 수 있고, 위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데 오프를 ON으로 켜게 되면 여기 화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뒤에서 보면 코딱지만 하지만 외부 디스플레이로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이로거 분들도 괜찮다고 생각된 게 그 백종원 카메라처럼 이를 동영상으로 하고 이제 백종원 카메라처럼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쉬운 점이라면 지금 보이다시피 전면은 초광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다음 버전이 나온다면 진짜 전면은 완전 초광각으로 나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 배터리가 살살 녹습니다. 진짜 기본 기능만 썼는데도 배터리가 녹는 것을 보면 뭐 전화, 문자, 카톡 요런 것만 써야지 이걸로 뭐 더 활용하기에는 배터리가 굉장히 아쉬워요. 1세대 폴드는 열었을 때는 태블릿, 접었을 때는 일반 핸드폰의 사이즈로 태블릿을 접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었고, 이번 Z 플립은 가로가 아닌 세로로 접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을 접어서 휴대성을 더 강화한 폼팩터예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그냥 S20를 접는 것에 대한 장점을 제외하고는 사실 전반적으로 S20에 대한 경험이 더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얘는 오히려 일반 스마트폰에 비해 두께도 더 두껍기 때문에 휴대성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실제로 더 사용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접어서 쓰는 요런 기능은 좋은데 이게 카메라 빼고는 특별한 게 없네?